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적중 예상 문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함께 답을 같이 맞춰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1번부터 총 25문제, 그쵸? 25번까지 해서 총 7회분에 해당되는 예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함께 답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회분 보시면 첫 번째 부분 지구과학 파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팽창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요. 우선 팽창 우주론과 여기서 무슨 우주론인가요? 그쵸? 정적 우주론, 그쵸? 정상 우주론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칠판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팽창 우주론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우주론이 있나요? 정상 우주론에 대한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상 우주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우주 자체가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팽창하고 움직인다, 그쵸? 변화하는 의미를 가지는 게 팽창 우주론이고요, 그쵸? 팽창하고 변화한다라는 부분이 팽창 우주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뭔가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 상태가 정지된 상태, 정적인 우주론이다라는 거 생각이 나시죠? 그쵸? 정지된 상태. 그래서 정적 우주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주론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신 다음에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문제는 이제 팽창 우주론이니까요. 변화한다, 팽창한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신 다음에 보기 지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화하고 팽창하니까 우주의 밀도도 변한다. 그쵸? 일맥상통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아주 먼 과거에는 모든 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한 곳에 모여 있다가 팽창하면서 넓어졌다는 이론이 팽창 우주론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팽창의 기원에 대한 해답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이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봐주시면 우주상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상수가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는 우주상수에 대한 의미는 정상 우주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주상수에 대한 의미는 아인슈타인이 내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인슈타인의 정상 우주론에서 나왔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봐주셨을 때 우주상수 나오면 이게 무슨 우주론이라는 거예요? 정상 우주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예요.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팽창과 수축, 그쵸? 팽창이라는 건 넓혀지는 거고 수축이라는 건 줄어드는 활동이죠.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크기가 변하면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을 변광성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변광 주기가 1일에서 100일 사이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 이런 별을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제가 적어볼게요.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나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뭐예요? 1일에서 100일 간격으로, 그쵸?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 되겠죠?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이다 라고 개념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한 내용 보시면 1, 2, 3, 4 보기 중에서 네 번째 보기 봐주시면 허블이 외부 은하의 존재를 알아내는 데 사용한 게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페이드 변광성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예요? 허블이 외부 은하 존재에
이용됐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보기 보시면 이제 셀페이드 변광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3번 내용 한번 봐주세요. 3번 내용은 이제 허블이 나왔으니까 허블 법칙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좀 중요하고요.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같이 보시면 허블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허블 법칙에 대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념 정리하면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쵸? 적어볼게요.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허블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허블 상수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죠. 허블 상수로 무엇을 알 수 있다?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이거 좀 중요한 사실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허블 상수로는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블 상수가 클수록 당연히 팽창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디귿 보시면 은하의 후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은하까지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이게 뭐예요? 허블 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로는 우주 나이까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좀 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칙인 허블 법칙에 대한 내용 나왔으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보기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색으로 나누어지는 색깔의 띠. 아주 좀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파장, 편의, 도플러, 스펙트럼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정답 몇 번이라고 하셨나요? 여기서 이제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나눠진다라고 하니까 정답이 4번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스펙트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슨 효과가 나와 있나요? 도플러라고 나와 있죠. 도플러에 대한, 그쵸? 도플러 효과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가, 적어볼게요.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 그쵸?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파장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다가오거나 어떻게 된다? 멀어질 때 파장이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플러 효과다. 그쵸? 여기서는 이제 정답은 스펙트럼이긴 하지만 도플러 효과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봐주시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이제 우주론이 나오는데요. 우주론에 대한 개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별표 드릴게요. 우주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 동그라미 쳐봅시다. 한 점에서 대폭발을 합니다. 그쵸? 한 점에서 어떻게 돼요? 대폭발해서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팽창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우주론은, 그쵸? 빅뱅 우주론이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이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 이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하나요? 그쵸? 빅뱅 우주론 말고 대폭발 우주론. 그쵸? 요거 잘 봐주세요. 대폭발 우주론. 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정의 좀 잘 봐주세요. 빅뱅 우주론과 대폭발 우주론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6번 문제인데요.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A별의 등급이 1등급일 때 이 별이 현재의 거리에서 10배 멀어진다면 A별의 겉보기 등급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서는 겉보기 등급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밝기를 의미하고요. 눈에
보이는 밝기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겉보기 등급 말고 또 어떤 거 생각나세요? 그렇죠? 절대 등급 있었죠. 그렇죠? 절대 등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죠.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개념에서는 이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푸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겉보기 등급은 눈에 보이는 밝기고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였다라고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주시면은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등급이 1등급일 때 10배 멀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리가 10배가 된다면 밝기는 100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밝기가 100배가 어두워진다면 겉보기 등급이 5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어떻게 돼요? 10배가 멀어지게 되면 그쵸? 밝기도 제곱이니까 100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밝기가 100배 어두워진다면 얘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이 5등급 올라간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겉보기 등급이 5등급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원래 A별의 등급이 1등급이었기 때문에 그쵸? 원래 A별의 등급이 1등급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어떻게 돼요? 5등급과 1등급을 더해준 그쵸? 결론적으로 몇 등급이에요? 6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번 문제는 뭐예요?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의 구조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원자라는 거는 중심에 뭐가 박혀 있나요? 원자 핵이 박혀 있죠. 그쵸? 원자 핵이 박혀 있고 바깥쪽엔 뭐가 있나요? 전자가 구성되어 있는 게 무엇이다? 원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그쵸? 얘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중성 상태다. 그쵸? 중성 상태다. 까지 정리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팟빵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봐주시면 이제 A 부분 보시면 업커크 1개와 다음 커크 2개로 구성되어 있다. A 같은 경우는 업커크 1개와 다음 커크 2개인 거는 양성자가 아니라 뭐죠? 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A 부분은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다. 이거는 쿼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B는 어떻게 된다? 쿼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부분 보도록 할게요. 수소의 원자핵에 해당되는 것은 렙톤이 아니라 양성자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C는 무엇이다? 양성자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 A와 C는 중성자다라고 나와 있는데 A가 중성자고 C가 양성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8번 문제인데요. 빅뱅 이후에 약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원자의 형성 때 일어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기 지문 보시면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쵸? 이게 정답이 되겠죠. 38만 년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물질이 빛과 결합해서 우주가 투명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결합한 게 아니라 분리되어서 투명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2번 지문 보시면 분리되어 어떻게 된다? 투명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형성되는 게 38만 년 지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3000켈빈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온도는
3000켈빈 정도 낮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적을게요. 수소 원자와 뭐예요? 헬륨 원자가 형성됐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형성되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좀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가 조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드릴게요. 그래서 우주 초기에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죠. 그쵸? 여기서는 뭐예요? 수소 원자 핵과 그쵸?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그쵸? 12대 1이 되겠죠. 그쵸? 얘의 개수비는 12대 1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요? 문제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번 적을게요. 제가 드리는 문제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입니다. 이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요? 그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3대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책의 문제는 12대 1로 나왔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3대 1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는 이 원자핵의 개수비, 제가 파란 걸로 표시를 할게요.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지만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요거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두 개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번에다가 요거 질량비는 3대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헷갈리시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에서는 이제 문제 보시면 빅뱅 약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정도 됐을 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빛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건 뭐예요? 이 빛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얘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1번 보시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일정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보기 질문은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1번 지문 보시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길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을게요. 우주 배경 복사는 어때요? 팽창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더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2.7켈빈의 복사파로 관측된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예요. 제가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복사파의 세기가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별이 탄생되기 전 단계의 별로 별이 탄생될 때와 같은 에너지원이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이기 때문에 별이라 부르지 않고 얘를 무엇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어떻게 됐나요? 그쵸? 주계열성, 원시별,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이 있는데요. 정답이 어때요? 원시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예요? 별이 탄생될 때와 같은 빛을 내는 에너지원이고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겠죠. 얘는 중력 수축 에너지로 별이 되는 거죠. 중력 수축 에너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봐주시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요. 주계열성에 대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주계열성 개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방출 에너지로, 그쵸? 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얘는 중심 부분에서 수소, 어때요? 핵융합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핵융합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크기가 일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90% 정도가 주계열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이 있는데요. 이 배열 순서를 보시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 어떻게 순서가 되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쵸? 얘는 첫 번째 원시별이 어떻게 이동하죠? 그쵸? 주계열성으로 변하게 되고 이 주계열성 별이 어떻게 돼요? 적색 거성으로 변하게 되고요. 적색 거성. 그리고 이 적색 거성별이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게 되죠. 행성상 성운. 으로 변하게 되고 이 행성상 성운이 어떻게 돼요? 백색 외성으로 변하죠. 백색 외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첫 번째는 원시별이 되고 그 다음에 주계열성, 그쵸? 방금 전에 배웠던, 그쵸? 그 다음에 적색 거성으로 변한 다음에 행성상 성운, 그리고 백색 외성까지 변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원시별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과정이 되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별의 탄생 장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2번 문제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별의 탄생 장소에서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성운 중에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 그쵸?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별은요,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탄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성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성운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쵸? 기체와 티끌이 주성분인 성간 물질들의 모임이 성운이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체와 티끌이 어떻게 돼요? 주성분인 성간 물질의 모임이 뭐예요? 성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는 별의 탄생 장소도 중요하지만 성운에 대한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보시면 주계열성이 소멸된 무렵에서는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면서 중심이 헬륨핵 주변에서 수소핵 융합이 시작하면서 별의 겉부분이 팽창해져서 거대해져서 무엇으로 진화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그쵸? 중성자별, 원시별, 적색 거성, 백색 외성이있는데요. 정답은 적색 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방금 전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이 진화 과정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질량이 조금 더 큰 별에 대한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때요? 원시별로 동일하죠. 그죠? 원시별. 이 원시별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주계열성.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주계열성. 그리고 이 주계열성 별이 어떻게 돼요? 초거성으로, 그쵸? 초거성으로 변하고 이 초거성인 별이 어떻게 돼요? 초신성으로 변하고요. 이 초신성인 별이 어떻게 돼요?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로 변하게 되는 거죠. 중성자별. 블랙홀로 변한다. 이게 뭐예요? 질량이 큰 별의 그쵸? 진화 과정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원시별, 주계열성 과정까지 똑같은데 어디예요? 초거성, 그쵸? 얘는 적색거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 4, 5 변하게 되고 여기서는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 그쵸? 적색 거성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큰 별 이렇게 정리 두 가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초신성 폭발 후에 여기 나와있죠. 초신성 폭발 후에 중심부는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로만 이루어지며 질량이 태양의 30배 이상이 되면 블랙홀이 된다. 질량이 큰 별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쵸? 그래서 초신성 이후 폭발 이후에는 중성자 별이 그쵸? 블랙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죠. 문제가.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질량이 큰 별에 대한 설명이었고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중성자별, 초거성, 적색거성, 백색 외성이 있는데요. 그쵸? 정답은 중성자별이 되겠죠? 중성자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서는 별의 진화 과정이 나오는데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그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그쵸, 질량이 큰 별에 대한 진화 과정이었죠. 그래서 질량이 큰 별에 대한 진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는 원시별에서 그쵸, 주계열성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초고성에서 초신성, 그쵸, 초신성 과정을 거쳐서 중성자 별로 변한다. 그래서 정답이 초신성 과정이 없었죠. 그쵸?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 이 두 가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질량이 큰 별, 이 두 가지 부분 꼭 정리해 주시고 가세요. 우리 책에 문제 계속 나왔죠. 한 페이지가 거의 이 문제나 다름이 없었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6번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우리 은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는 어때요? 1번 보시면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한다. 어때요? 정답 맞죠? 그래서 우리 은하는 뭐예요?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죠. 그리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0만 광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실제 10만 광년 정도 됩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그 지름은 10만 광년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하는 성간 물질과 어떤 별이 많나요? 그쵸? 조금 늙은 별이 많죠. 그쵸? 늙은 별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늙은 별. 그 다음에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까지의 거리는 약 3만 광년 정도 됩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약 3만 광년 정도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요.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은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고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서 전체 규모가 큰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의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하 단위라고 나와 있죠. 정리해 볼게요. 은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쵸? 100여 개 이상의 은하 무리를 은하 단위라고 합니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은하 무리를 뭐라고 한다? 은하 단위라고 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왔나요? 은하군이 나와 있죠. 그쵸? 은하군이 나와 있습니다. 은하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십여 개의 은하로 구성된 작은 무리입니다. 수십여 개의 은하로 구성된 작은 무리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초은하 단위라는 게 나와 있죠. 그렇죠? 제가 정리해 볼게요. 초은하 단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은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은하군과 또 뭐가 결합한 거예요? 은하 단위 결합한 게, 그쵸? 초은하 단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은하군과 은하 단위 결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작은 게, 그쵸? 은하군이 되겠죠. 그쵸? 은하군이 되겠고, 이 은하군이 모여서 어떻게 되나요? 은하 단위 되겠죠? 은하 단위 됩니다. 그래서 이 은하 단위 모여서 무엇을 이루나요? 초은하 단을 이루겠죠? 초은하 단을 이룹니다. 자, 요거 크기 순서를 보시면 1번, 그리고 2번, 3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 가장 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약간 요거 이제 이름이, 명칭이 어때요?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은하단, 은하군, 그쵸? 초은하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제 성간 물질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간에 무슨 원자가 많은 거예요? 수소 원자가 많은 거죠. 탄소 원자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성간에 수소 원자가 많은 물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소 원자가 많은 물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성간에서 분자를 형성하는 결합이라서 공유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헬륨 원자는 불안정해서 다른 원자와 잘 결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안정하니까 잘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잘 결합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주시면 분자 상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정적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간 물질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공유 결합에서 단일 결합이 아닌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번 보시면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모두 단일 결합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일 결합인 거는 뭐가 있었나요? 수소와 그리고 메테인, 그 다음에 암모니아. 얘네들은 단일 결합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이산화탄소 나와 있는데요. 얘는 이중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중결합이었어요. 이중결합인 건 이산화탄소였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19번 다음 20번이죠. 20번 보시면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문제 좀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 발표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태양계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는 첫 번째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는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되죠. 첫 번째 보시면 태양계 성운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원반 모양의 그쵸? 성운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원반 모양의 성운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과정이 일어나나요? 세 번째 과정에서는 원시 태양이 형성이 되죠.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에서는 그쵸? 고리와 미행성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고리와 미행성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 다섯 번째 과정에서는 원시행성이 형성이 되죠. 원시행성이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형성 과정 총 5가지 과정이었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 순서를 보시면 다라, 가나마.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태양 형성 과정 좀 잘 봐주세요. 우선 성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원반 모양 성운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고리와 미행성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원시 행성이 형성됐다. 이렇게 순서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21번인데요. 21번 문제는 화학 반응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화학 반응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번은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문제 보시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보다 느리게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반응 입자의 밀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은 2번으로 하셨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 입자의 밀도가 낮다라는 거는 유효 충돌이 어떻게 돼요? 유효 충돌이 낮아져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화학 반응에서 느려지는 이유, 그쵸? 유효 충돌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정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그쵸? 반응 입자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 보시면 다음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여기 좀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실 효과가 커지게 되죠. 이 이산화탄소 대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뭐예요? 대표적인 온실 기체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온실 기체죠. 온실 기체. 온실 효과로 매우 커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온실 효과는 뜨겁게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표면 온도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반사율이 커서 가장 밝게 보이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 문제는 별표할게요. 요거는 계속 매년마다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제가 별표 2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왕성, 토성, 해왕성, 금성이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그쵸 금성이 되겠죠. 금성. 거기서 이제 보기 지문 보시면 천왕성, 토성, 해왕성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천왕성, 해왕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나온다면 이제 토성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 보면 얘는 뭐예요? 목성형 행성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예쁜 고리로 둘러싸여져 있죠?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태양계 행성에 관련된 문제 좀 잘 나오니까요. 22번 문제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도 좀 중요합니다. 문제. 태양 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모두 도달해요? 그렇지가 않죠. 30% 정도는 우주로 반사되고요. 일부만 도달하죠. 태양 에너지는 모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지구에 일부만 도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봐주시면 얘는 뭐예요? 지구의 대기나 해류의 순환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수소 핵 융합 과정에서 감소한 질량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양한 형태로 이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수소 핵 융합 반응,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중심에서 어떻게 돼요? 수소 4개와 그리고 어떻게 돼요? 헬륨 1개가 융합된 반응이죠. 헬륨 1개가 어떻게 된다? 융합된 반응이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라고 정리해주세요. 태양 에너지 나오면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 있었다 라고 정리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일부만 도달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기와 해류의 순환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해류의 순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원적인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또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24번 보시면 역시 태양 에너지인데요. 지구에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70%는 대기나 해양 표면에 반사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기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양 에너지는 30% 정도가 반사가 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는 30%가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0에서 30%가 반사하니까 나머지 70%만 흡수가 되겠죠? 70%만 흡수된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잘못됐어요. 70이 아니라 30%가 반사, 70이 흡수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구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인해서 조절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위도 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기 때문에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25번 문제 좀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과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톨레마이오스에 뭐가 나와 있나요? 지구 중심설이 나와 있죠? 지구 중심설.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의 뭐예요? 태양 중심설이죠. 그렇죠? 태양 중심설. 이거 두 가지 개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에서는 우주의 중심, 결론적으로 얘는 뭐예요? 천동설을 의미하는 거죠. 천동설. 얘는 어떻게 된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되는 거죠.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되는 거죠. 이 지구 주위를 다른 행성들이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결론적으로는 지동설을 의미하는 거죠. 지동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태양 중심설을 말하는 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지동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태양 중심설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2번이 되겠는데요. 금성의 위상 변화는 그쵸? 태양 중심설에서만 관측이 되고요. 거기서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에서는 관측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개념 좀 잘 알고 계세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1회분에 해당되는 문제 총 25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지구 과학 파트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론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문제에 다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다가 제 설명 들으시다가 약간 헷갈리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론 강의 들어보시고 정리하신 노트 부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